투르크메니스탄의 수도 아슈하바트는 드물게 수도가 일부 수몰 피해를 면하게 되는 경우에 속할 것입니다. 보다 안전한 피난지역은 수도에서 동남쪽 방면의 국경지역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수도 카불과 더불어 국토의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수몰을 면하게 되는 지구상에서도 손에 꼽히는 행운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지진으로 인한 산사태와 건물의 붕괴로 인해 생존율이 높지는 못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수몰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재건 속도는 빠르지 못할 것이며 재건 이후로도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것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전국토의 80%가 수몰되지만 수도인 타슈켄트는 수몰을 면하게 될 것이며 수도에서 많은 사람이 생존하게 될 것입니다. 수몰되는 영토의 비율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많은 비율의 생존자가 나오며 재건도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척될 것입니다. 고층 건물이 밀집한 지역은 수도 내에서 피해가 클 것입니다. 키르기즈스탄의 수도 비슈케크는 일부 수몰되지만 반 이상 수몰을 면하게 됩니다. 전체 영토의 상당 부분은 수몰을 면하게 되지만 지진으로 통째로 사라지는 도시가 많을 것입니다. 키르기즈스탄은 재해 발생 시 전국에서 산사태와 지진이 매우 심하게 발생하여 수몰을 면함에도 불구하고 전국토에서 안전하다고 할 만한 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이란은 페르시아만에 접한 모든 약 100km 이내의 지역은 전부 다 수몰로 잃게 될 것입니다. 가장 특이한 것은 테헤란이 다른 중동 국가와는 다르게 일부라도 지켜진다는 사실이며 대재난 후 지도체계가 바뀌게 됩니다. 대재난 이후 새로 등극하는 부족의 수장은 기존과 다른 새로운 종교 이념을 설파하게 될 것입니다. 항상 댓글에 많이 남겨주시는 내용 중 하나가 식구들이나 주변 지인들에게 말했다가 이상한 사람 취급당해서 말하기가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저도 많이 경험해봐서 어떤 상황에 어떤 기분이실지 공감이 많이 갑니다. 사실 피를 나눈 식구들끼리도 말하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모님은 서울에 계시고 너무 사랑하는 동생은 이전 영상에 언급된 국가 중 한 곳에 있습니다. 서울에 부모님께 말씀드리다 고집을 못 꺾고 피난 가방에 피난 동선까지 짜드리면서 얻은 노하우를 이미 이전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전수해드렸습니다. 유럽에 간 동생도 말려볼까 고민했지만 인생에 한번 올까 말까한 너무 엄청난 기회를 잡아서 가는 것을 예언만으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위험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일이 벌어지면 얼마 안에 뭘 준비해서 어디로 피난을 가야 하는지만 교육시켜 보냈습니다. 제가 지금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건 일단 첫 번째로는 제 예언이 맞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예언이 맞더라도 부모님도 동생 가족도 무사히 생존할 운명이기를 기원하는 방법뿐입니다. 아주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 몇몇에게 남의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말하며 경고와 더불어 뭘 준비해 놔야 하고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소극적으로 알려준 적이 있기도 합니다. 다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대부분은 반응이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인간관계나 갑을관계를 고려하여 어색하게 웃으며 맞장구를 쳐줄 뿐이었죠. 그러면서 혼자 안타까워하고 답답해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간절해도 결국 다 정해진 운명대로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즐겨 쓰시는 말 그대로 살 사람은 살고 갈 사람은 간다는 거죠. 단지 차이점은 경각심을 가지고 준비된 사람의 생존율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수능 공부 안 하고 게임만 한 아이와 죽어라 공부한 아이가 서울대 붙을 확률이 같을 리가 없듯이 말이죠.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공부 안 하고 게임만 하던 아이는 아예 응시 자격 자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재난에서의 생존도 모두 같은 출발점은 아닐 것입니다. 아무 준비 없이 본인과 가족이 재난에서 생존하기를 바라는 것은 책 한 줄을 안 들여다보고 전부 다 찍어서 명문대 가기를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가족만은 놓을 수가 없어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놨습니다만 그래도 항상 아쉬움이 남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미 구비한 무전기가 못 미더워 가족용으로 좀 더 고성능의 신제품이라는 새 무전기를 새로 구입해버렸습니다. 내일은 구호용으로 사놓은 쌀이 좀 모자란 듯하여 시간 될 때 좀 더 사놓으려고 합니다. 20kg짜리 쌀 한 포대가 밥으로는 200인분, 죽으로 만들면 400인분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생존예언 TV를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저 자신이나 예언을 맹신해 주기를 바라고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짜증나게 싫고 못 믿어도 찜찜함 때문에라도 각자가 할 수 있는 수준의 대비만이라도 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대비가 구독자분들 각자와 여러분의 너무나도 소중한 가족의 생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것입니다. 말을 꺼낸 김에 여러분의 찜찜함을 좀 더해드리는 말씀을 드리자면 재난시 급하게 집에서 애들 손잡고 길거리로 뛰어나와 배고픔에 떨고 있는 애들 얼굴을 보면 그때 가방에 누룽지 몇 봉지하고 생수라도 몇 통 사서 넣어둘 걸 하는 생각이 들게 되실 것입니다. 서로 제 예언이 틀리다고 굳게 믿으셔도 그 정도는 찜찜함 때문에라도 해놓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유통기한 거의 다 될 때까지 아무 일 없으면 식구들하고 아침밥 대신 끓여 먹으시면 되고 그 정도로 해결 안 될 만큼 더 많이 준비하셨다면 필요한데 기부하셔서 모처럼 좋은 일 한번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생존예언 TV를 좀 더 눈여겨보셨고 재난 상황에서 기억이 좀 더 나신다면 언제까지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가족에게 말해줄 수 있게 되겠죠. 그것이 제가 코피 흘려가며 밤새워 영상을 만들어 올리는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생존예언TV에서는 향후 발생할 재난에서 생존자를 늘리고 다가올 미래에 발생할 일들과 생존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기획되었습니다. 믿기 어려운 내용이지만 기억하실 수 있다면 임박한 재난에서 유용하게 활용하여
생존에 도움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본 영상을 시청할 사람과 시청하지 못할 사람의 미래도 정해져 있으며 본 영상을 지나쳐버릴 사람과 주의 깊게 보고 기억하여 향후 재난에서 위기를 헤쳐나가는 데 유용하게 활용할 생존자의 미래도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개개인 각자는 감당 못할 재난이 닥쳐오는 상황을 예상할 때 자기 한 몸은 쉽게 포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닥쳐올 상황 앞에서 자식들에게도 같은 생각을 갖기는 힘들 것입니다. 아무쪼록 보다 많은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분들이 본 예언을 유용하게 활용하여 가족과 생존하는 데 도움이 될 운명이기를 기원합니다. 생존예언TV의 모든 내용은 이념, 종교, 주관과는 관계가 없으며 노력이나 기도 혹은 특정 종교의 주문으로 바꿀 수 있는 미래가 아니라 다가올 정해진 미래입니다. 실제로 다가올 이미 존재하는 미래는 우리가 현실을 기준으로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바뀌게 됩니다. 후속 영상을 통해 모든 재난 이후의 세상의 모습, 그리고 미래가 정해져 있는 상황에 대해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영상에서 이미 다뤄진 내용은 본 영상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생존예언TV가 대재난을 앞둔 상황에서 본 영상의 구독과 알람을 권장하는 이유는 향후 업데이트될 예언들을 늦기 전에 빠짐없이 보시고 임박한 재난에서 가족의 생존에 활용하실 수 있기를 희망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